당신이 유죄이기 때문에 유죄를 인정하는 건가요? 네. 브라이언 코버거는 그 유죄 인정을 철회하고 재판을 받고 싶어 합니다. 저는 검찰이 브라이언 코버거의 운명을 결정지을 증거라고 보는 범행 계획 정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안자네 트리비이고 여기는 크라임 픽스입니다. 브라이언 코버거, 그는 시간이 아주 많습니다. 사실상 감옥 안에서 앉아서 생각할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는 이제 31살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법정에서 그에게 큰 승리가 없는 한 그는 남은 평생을 그곳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코버거는 2025년 7월에 킹로드에 있는 집에서 케일리 곤살레스, 메디슨 모건, 자나 커노트, 그리고 이선 제핀을 끔찍하게 칼로 찌르는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4명의 학생들은 2022년 11월 13일 이른 아침에 살해당했습니다. 검찰은 그를 살인무기 구매와 연결짓는 디지털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케이바 칼입니다. 그리고 그의 DNA가 케이바 칼집과 연결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칼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히플러 판사는 브라이언 코버거의 구매 시점별 내역이 정리된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일은 코버거가 이번 주 초 유죄 판결 후 구제 청원을 내기 전에 있었습니다. 그는 변호인들이 자신에게 유죄 인정을 강요했고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하며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합니다. 코버거는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가 공개되기 며칠 전에 그 정원을 제출했으며 그 시리즈는 현재 방영 중입니다. 코버거는 여전히 아이다호 쿠나에 있는 최고 보안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혼자 독방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변호사들은 이 유죄 판결 후 구제 신청이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검찰이 코버거가 살인 사건 중에 저질렀다고 말하는 몇 가지 실수들과 2022년 11월 13일에 끔찍한 살인 사건으로 이어진 타임라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플러 판사가 공개한 법원 서류에 따르면 한 전문가는 브라이언 코버거의 소비 습관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샀고 살인사건 전후로 어떻게 구매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정보 중 일부는 충격적이고 일부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검찰이 중점적으로 다루었을 주요 증거 중 하나는 케이바 칼이었습니다. 칼집과 아마존에서 구입한 칼갈이도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매티 모겐의 시신 옆에서 칼집을 발견했지만 칼갈이나 칼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현장에 남겨진 칼집 때문에 케이바 칼이 살인 무기였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브라이언 코버거가 살인 사건이 있기 8개월 전인 2022년 3월에 케이바, 칼, 칼집, 칼갈이를 구입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마존 직원이 코버거 재판에서 어떤 증언을 하려 했는지 보고 있습니다. 첫째, 코버거는 아마존 계정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셰인 콕스는 코버거가 2017년 10월에 자신의 아마존 계정을 만들었고 그의 이메일이 그 계정에 연결되어 있었다고 증언할 예정이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마존 계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죠. 하지만 코버거의 변호인들은 이 증거가 재판에 제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들은 이 계정이 가족과 공유된 것이고 누가 무엇을 클릭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이 증언이 재판에서 채택되는 것을 막으려 계속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머신러닝 관점에서 보면 한 가지 요소는 여러 명의 사용자가 여러 대의 휴대폰과 여러 대의 노트북으로 구매를 하는 가정용 계정이 있을 때입니다. 거기에는 머신러닝과 교차 참조가 있습니다. 아마존이 전 세계적으로 기업으로서 운영되는 방식과 인공지능 측면에서 그들은 온갖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구매자, 판매자들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특정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이러한 구매와 관련해서 저희는 코버거 씨의 구매에 관한 메타데이터와 맥락이 없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제외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왜 코버버 씨의 변호인 측이 이 정보를 그렇게까지 제외하려고 했는지 알겠네요. 셰인 콕스는 고객이 브라이언 C. 코버거 계정을 사용해서 $130 상당의 전자상품권을 구매했다고 증언할 예정이었습니다. 청구 정보는 펜실베이니아 가족집의 브라이언 코버거 명의였습니다. 또한 코버거 씨 비자 카드로 기프트 카드가 구매됐습니다. 이것은 2022년 3월 22일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7개월 반 전이었습니다. 검찰은 계획이 이랬다고 검찰은 주장했을 것입니다. 이미 계획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칼을 구매했습니다. 콕스는 2022년 3월 21일
전자 기프트 카드가 브라이언 C 코버거 계정을 통해 $23 40센트에 K 바샤프너를 구매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증언할 예정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고객은 $86 15센트에 K바 풀사이즈 해병대 전투용 칼도 함께 구매했습니다. 또한 그 전자 기프트 카드를 사용해 $20 45센트에 오메가3 비건 DHA 보충제도 함께 구매했습니다. 전문가는 또한 코버거의 계정에서 클릭 활동이 기프트 카드와 칼이 구매된 같은 날 K바 스타일 칼과 관련된 페이지를 코버거가 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증언할 예정이었습니다. 이후 코버거가 K바 칼과 칼집, 칼갈이를 주문한 뒤 며칠 동안 그는 배송 상황을 확인 중이었습니다. 검사는 2022년 3월 22일부터 3월 27일 사이에 브라이언 C 코버거 계정의 Amazon.com 클릭 활동을 보면 고객이 3월 21일에 구매한 KK-bar 나이프와 샤프너의 배송 진행 상황과 관련된 페이지를 매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이제 이것은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브라이언 코버거가 펜실베이니아에서 살인을 저지를 계획이었나요? 그가 미리 워싱턴주로 이사할 생각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2022년 11월 13일 이른 아침에 KK 바카를 구입한 지 거의 8개월이 지난 후 매티, 케일리, 이선, 자나는 킹로드 집에서 칼에 찔려 숨졌습니다. 매티의 다리 옆에서 발견된 KK바 칼집. 이틀 후 브라이언 코버거는 자신이 KK바 칼집을 두고 온 것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흔적을 감추기 위해 뭔가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셰인 콕스가 2022년 11월 15일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후에 증언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아마존닷컴 클릭 활동 기록에 따르면 고객이 계정 활동 삭제와 관련된 페이지로 이동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살인 사건 발생 이틀 후 검찰은 코버거가 아마존 계정 삭제를 시도했으나 실제로 삭제하지 않았다는 증언을 제시하려 했습니다. 검찰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2022년 11월 23일과 2022년 12월 6일 브라이언 코버거 계정의 아마존 클릭 활동을 보면 이 아마존 계정에서 K바 스타일 칼과 칼집이 있는 상품 페이지를 고객이 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검찰은 이전에 법원 문서에서 11월 23일과 12월 6일에 K바 칼집을 검색한 사실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코버거가 혹시 경찰이 집에 찾아올 경우를 대비해 대신할 칼과 칼집을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니면 그는 다시 살인을 저지르기 위해 대체품을 찾고 있었던 걸까요? 브라이언 코버거가 한 여러 가지 구매 내역도 검찰이 배심원들에게 보여줄 계획이었습니다. 아마존 기록과 함께 검찰은 브라이언 코버거의 Crypto.com 기록도 제출할 예정이었습니다. 닉스 스포츠 용품점과 관련된 기록들도 있었습니다. 마셜스, 펜실베이니아 신용조합과 다른 은행 기록들도 있었습니다. 하객과 언더아머의 기록들도 있었습니다. 벤모 기록과 월마트 그리고 킹로드에서 약 1마일 떨어진 신유품점인 윈코의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버거는 2022년 8월에 새 은행 계좌를 개설해서 $2,000를 입금했습니다. 검찰은 그가 살인사건이 일어난 아침에야 비로소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시작했고 2022년 11월 10일부터는 오직 현금으로만 물건을 구입했다고 말합니다. 살인사건 3일 전 이었습니다. 좋아요. 지금까지 읽어드리고 말씀드린 것보다 더 깊이 파고들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 조 지아칼론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그는 NYPD에서 은퇴한 미제 사건 담당 경사이자 인기 유튜브 프로그램 True Crime with the Sarge 진행자입니다. 조 지아칼론 씨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네트 씨. 조 씨, 이 전문가 보고서들을 처음 봤을 때의 반응이 어떠셨나요? 브라이언 코버거가 그 K바 칼을 샀다는 건 알고 있었죠. 2022년 3월에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을 보고 그가 매일매일 배송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면 정말 와, 이 모든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걸 읽으면서 눈에 띄는 점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너무 앞서가지는 않겠지만 가장 큰 두 가지 포인트는 FBI의 금융조사관이 이 모든 구매와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사건을 정리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어요. 하지만 반대로 그들이 49개의 기기를 조사했는데 코버거와 피해자들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는 점도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그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사건을 위해 꽤 좋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변호인 측이 집요하게 다룰 다른 자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왜냐하면 그들은 브라이언 코버거와 이 피해자들 사이의 연관성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조사했다고 전에 언급했으니까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 찾았어요.
우리가 들은 것 중 그나마 가까운 건 캐시 데이터 정도였죠. 호버거 휴대폰에 구글 지도 캐시 이미지가 있었는데 맥그릭 레스토랑 관련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뭐든 될 수 있었죠. 수년 동안 범죄를 수사해온 사람으로서 그가 단순히 그 집을 표적으로 삼았거나 그냥 차를 몰고 다니다가 여대생들을 발견하고 들어가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얼마나 무섭게 느껴지나요? 네, 정말 놀랍고 저는 이 부분에서 검찰이 실수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여러 번 실수했지만 이 부분이 특히 그렇다고 봅니다. 동기를 좁혀보려고 하지 않은 것,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점이요. 일반적으로 이런 큰 사건, 불행하게도 4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사당국은 이 범죄자에게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고 그의 범행 방식이나 피해자 선택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롱아일랜드 연쇄 살인범 사건에서 릭 셔먼과 관련해 보는 부분이죠, 맞죠? FBI가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는지, 왜 했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자면 수사기관의 매뉴얼을 교과서처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고 형사사법학 박사 과정 학생도 있습니다. 그가 배운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피해자들을 어떻게 만났는지는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그게 정말 흥미로워요. 저는 이걸 셔먼 사건에서 여러 번 언급했어요. 거기에는 proper 절차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proper 절차는 유죄 인정 몇 달 전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일은 꼼꼼하고 천천히 진행됐어요. 그리고 렉스 휴어만의 유죄 인정 조건 중 하나는 그가 FBI 행동 분석팀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 사건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다호 사건에는 프로퍼도 없어요. 프로퍼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정보를 제공하지도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살인 무기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한 그런 건 없었어요. 언급된 적도 없었죠. 그 유죄 인정 합의서에는 그가 FBI 행동 분석팀과 협력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걸 보면 정말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이 점을 생각하면 안자넷 아이다호에서는 사형 가능성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그들이 원한다면 그를 말하게 하고 원하는 만큼 움직이게 할 수도 있었죠. 뉴욕에서는 그런 게 없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유능한 검사 한 명이 있었고 그 검사가 이렇게 말했죠. 알다시피 이런 사건에서는 때때로 경험이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들은 잠복 근무 중 이봐 잘 들어 네가 할 일은 이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대로 실행했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아이다호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했죠. 사람들이 사형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그게 어떤 감정이든 그게 여기서 논의할 주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논의하는 건 법 집행 기관의 관점입니다. 사형제는 용의자든 범인이든 더 많은 정보를 끌어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걸 어떻게 보든 간에 말이죠. 제 생각에 그들에게 기회가 있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구매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2022년 3월에 케이바 칼집과 칼갈이를 구입했어요. 칼갈이 부분이 정말 소름 끼쳐요. 그리고 그건 만들어졌어요. 그는 이 물건들을 사려고 기프트 카드를 샀어요. 뭔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프트 카드 부분이 이해되지 않아요. 왜냐면 모든 것에 기록이 남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기프트 카드를 사고 다음날 여러 물건을 산 뒤 그들의 말에 따르면 매일매일 진행 상황을 확인하려고 검색하고 또 검색해요. 이런 점이 혹시 그가 워싱턴으로 이사 오기 전에 이미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예를 들어 펜실베이니아에서 누군가를 노리고 있었던 건 아닌지 걱정이 되지 않으세요? 네, 그가 좀 초조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된 바로는 그는 어떤 강박적인 행동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그를 다른 행동들로 이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제 생각에는 그는 언제든지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에게는 무기가 없었죠. 그리고 그 무기는 그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검색 기록 일부를 삭제하려고 했다는 사실도 그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고 또 자신의 흔적을 지우려고 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든 금융 기록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리 뭘 해도 온라인에 다 기록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일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그는 살인 사건이 일어난 이틀 후에 자신의 아마존 계정을 삭제하려고 했거나 삭제하는 방법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제 생각에는 그가 그 칼집을 거기에 두고 왔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가 실수했다는 거요. 하지만 그는 계정을 삭제하지 않기로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제 생각엔 그건 디지털 범죄 현장에 표백제 뿌리는 거랑 같아요. 계정 삭제할 때마다요. 이 경우에는 구매 내역이나 소셜미디어 계정 같은 것들이요. 범죄 전, 중, 후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건 큰 경고 신호입니다.
이번 사건이나 다른 사건들처럼 그 정보는 대부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12월로 넘어가 볼게요. 12월에는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 아마존에서 케이바 칼과 칼집을 계속 검색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서 의문이 듭니다. 경찰이 올까봐 미리 찾았던 걸까요? 대체품을 사야겠다는 생각처럼요. 아니면 다시 이런 일을 저지를 생각에 흥분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요?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수사관들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해 우려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는 또 다른 사건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지난번에 그 무기가 얼마나 잘 작동했는지 봤고 앞으로 자신이 사용할 무기는 이거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그 사건 한 달 뒤에 일어난 걸 보면 그는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제 살인 사건 전과 후에 있었던 금융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그가 2022년 7월에 계좌에 2,000달러를 입금하고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 돈을 건드리지 않다가 사건 이후에 현금 인출을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 생각에는 그가 그 돈을 도주 자금처럼 사용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건 이후에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준비해둔 것 같아요. 주를 떠나거나 그 지역을 떠나야 할 상황에 대비해 상황이 잠잠해질 때까지 쓸 돈을 마련해두고 나중에 돌아오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불행하게도 알다시피 그 ATM 기기들에는 카메라가 있어서 그의 사진뿐만 아니라 흰색 차도 찍혔어요. 앞쪽에 번호판이 없는 흰색 차였죠. 그게 수사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게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점이에요. 왜 그가 현금을 인출하려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의문 중 하나예요. 왜 그가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 며칠 동안 직불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그 이후에도 오직 현금만 사용하려고 했는지. 도대체 현금을 ATM에서 인출해야 하는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되죠? 여전히 카메라에 찍히고 그 거래 내역도 남잖아요.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저 그가 저지른 실수 목록에 또 하나의 실수가 추가된 것뿐이죠. 그는 자신이 형사, 사법, 경찰 업무, 범죄 현장 등과 관련된 모든 배경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사관들보다 더 똑똑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오만함이 그를 공경에 빠뜨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00달러를 모으는 것, 제 말은 그게 정말 큰 돈처럼 느껴지거든요. 형사 사법학 박사과정 학생이 따로 떼어놓고 계좌에 넣어둘 돈치고는요. 마치 그게 그의 살인자금 계좌 같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일을 저지른 후에 현금을 인출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맞아요. 그는 그 자금에 접근하려면 전자기기가 필요하다는 건 잊었죠. 맞아요. 사람들이 더 나은 방법이 있었다는 건 굳이 말하지 않겠지만 사실 더 나은 방법이 있었죠. 하지만 그는 이 일에 완전히 휘말려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그는 자신이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고 모든 걸 미리 잘 계획해뒀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게 도와줄 비상금도 마련해뒀죠. 정말 미친 일이에요. 저는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이 일에 들어간 사전 계획과 준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단순히 몇 주가 아니라 몇 달 동안 준비한 거였어요. 몇 달이고 몇 달 동안이요. 그리고 이걸 준비한 기간이 8개월. 어쩌면 그보다 더 길었을 수도 있다고 보여요. 그리고 이게 저한테는 완전히 무작위로 보인다는 사실이 더 이상하거나 더 기이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제가 말했듯이 제 생각에는 그 문서에 따르면 49개의 기기, 49가지 다른 것들을 확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와 이 4명의 피해자 사이에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순간이었어요. 완전히 무작위로 보였고 그가 이 집을 발견해 바로 그곳이라 결정한 것 같았어요. 저는 그걸 믿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알다시피 어떤 면에서는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누가 어디에 있을지 알았을까요? 어떻게 2개의 다른 층이 있다는 걸 알고 누가 어떤 침대에 있을지 알았을까요? 그래서 네, 그게 그의 큰 실수일 수 있어요. 그는 확실히 알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그가 한 사람을 찾으러 그곳에 갔지만 일이 그의 병적인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제 이론이지만 당신은 다르게 느낄 수도 있겠죠. 아니요. 제 말은 물론이고 그리고 그는 실제로 봤을지도 모르는 피해자를 살아있게 두기도 했잖아요. 그때 그는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 멍해 있었거나 아니면 뭔가에 빠져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그걸 실행하지 못하고 그냥 나갔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살아남은 게 운이 좋은 거죠. 조지아카논 True Crime with 사지 진행자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 불러주셔서 고마워요. 인터넷
브라이언 코버거는 여전히 아이다호 교도소에 있으며 유죄 판결 후 구제를 요청 중입니다. 무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그에게 공개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그 유죄 인정 합의를 파기된 합의라고 부릅니다. 몇 달 전 한 작가가 그의 사건을 쓴 책과 똑같습니다. 저희 앱에서 브라이언 코버거 사건 파일 전체를 읽으실 수 있습니다. Law and Crime Plus를 확인하세요. 저희가 이 사건 진행 상황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크라임픽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안전의 트랩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이곳에서 뵙겠습니다.